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올 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상승세가 서울 외곽으로까지 번지면서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와 집값 상승 이유, 그리고 향후 정부의 대응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집값 과열이 한강 벨트를 넘어서 외곽까지 퍼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54% 올라 전국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신축이나 재건축 기대감이 큰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강남과 서초, 송파 등 특히 강남 3구의 오름세가 컸습니다. 서초구는 반포와 잠원동, 송파구는 잠실과 신천동, 강남구는 압구정과 대치동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도 마용성과 노도강, 금광구 같은 외곽 지역까지 상승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른바 한강벨트 주요 지역 중 일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최고가 수준을 회복한 단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5월 한 달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는 7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네,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유가 숨어 있을까요? 네, 크게 보면 대출 규제 변화와 금리 하락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생겨난 막차 수요가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금리 또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8개월 연속 떨어지면서 약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금리도 인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풍선 효과인데요. 강남과 용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투자 수요가 마포와 성동 등 한강벨트 지역으로 옮겨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도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 주택가격 시장의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은 4,600만 원으로 18% 올랐고 이처럼 대출금리와 규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장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오르는 건 결국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실제로 물량이 줄고 있는 걸까요? 네, 분양과 착공 모두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일반 분양은 작년보다 28% 줄어든 7,350여 가구로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올해 착공 물량을 살펴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올해 1월부터 4월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6,800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줄었습니다.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구체적인 공급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공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낮았던 데다가 주택사업 추진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과도한 공급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공급 목표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과대하게 책정된 공급 목표를 현실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집값이 뛰다 보면 정부가 가만히 있긴 어려울 텐데 당국 움직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면서 금융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50조 원을 넘겼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2조 원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같은 기간 주담대는 2조 1천억 원, 신용대출은 6,4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대출 증가 속도와 원인을 점검했고 추후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대출 규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특히 투기 수요와 연결될 수 있는 다주택자 대출 취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주담대 취급 시 만기 40년 상품을 팔고 있는 은행들에게 DSR을 우회해서 대출 한도를 높이는 측면이 없는지 살펴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투기 시장 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에 따른 가수요로 시장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다시 대출 총량 규제나 다주택자 규제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고 밝힌 만큼 강한 규제보다는 시장 흐름을 지켜보는 단계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과거 정책 중 일부는 선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집값에 대한 어떤 규제를 좀 덜 하겠다든지 안 하겠다든지 그런 서포트가 나오면은 파동을 좀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의심되고요. 지금처럼 매수세가 계속 살아있고 또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이어진다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느냐가 향후 정책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이 곧바로 새 정권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의 집값 상승 추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유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